이번에는 신장의 기능이죠. 신장의 기능. 자, 신장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는 배설하는 거 들어가고요. 그리고 체액 전해질 균형 유지한다. 왜냐면 배설이 안 되거나 또는 뭐 부종이 있거나 하면 수분 전해질 이런 거 균형 문제되죠.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장의 기능 안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풀 때 어떤 게 있었냐면 혈압을 조절한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레닌이라는 이 호르몬 때문이야. 그래서 이 레닌이라는 이 물질이 무슨 일을 한다? 혈압 조절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에도 신장이 약간 걸쳐서 관여를 한다 하는 거. 레닌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되셨습니까?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밑에 보시면 정상소변의 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도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정상소변의 성분은 단백질, 찌꺼기, 어떤 거? 요소라는 이름으로, 요산이란 이름으로, 크레아틴이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 특히 신생아가 예를 들어서 기저귀에 붉은 색깔, 핑크 색깔처럼 붉은색이 좀 비쳤다. 기저귀에. 그럼 그거는 뭐였어요? 정상, 비정상? 정상이었어. 정상이었어. 왜? 그게 요산이 뭉쳐지면 기저귀에 약간 붉은 빛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요산이 뭉쳐져서 결정 뭉쳐져 가지고 붉은색을 보인 거니까 신생아에게 그런 기저귀의 붉은 소변 이 말 나오면 정상 되셨습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혈액순환 그리기라고 해서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그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혈액순환은 그래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심장 먼저 그리고 4개로 쪼개고 그리고 위에 폐 그리고 밑에 전신 그려서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먼저 순환의 순서가 혹시라도 예전에는 자주 나왔지만 요즘에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긴 해도 그거를 다른 식으로도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산소가 풍부한 피가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가서 하나 둘 셋 핑 해가지고 대동맥을 타고 전신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다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산소 섰어. 사용했어. 그럼 이제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디로 간다? 대정맥을 타고 오심방으로 갔잖아요. 오심방으로. 근데 이 대정맥이 몸뚱아리를 한 대정맥 하나로만 지나가기에는 이 피들이 한 번에 몰려서 가니까 힘들어. 그래서 몸통을 어떻게 나눴어요? 위에 아래로 나눴죠. 그래서 아래쪽에 복강, 하지에 있는 정맥피를 오심방으로 보낼 때 이용하는 혈관의 이름이 뭐냐? 이런 말하면 대정맥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복강과 하지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랫도리 쪽이죠. 그럼 뭐야? 하대정맥 되셨어요? 그 다음에 흉강이나 상지, 팔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정맥. 문제에 따라 답이 틀려지는 거 아시겠죠? 그거는 이걸 모르면 못 풀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오심방으로 가서 오심실로 가서 어디를 타고 폐동맥을 타고 폐한테 야 산소로 바꿔주라 보내는 거죠. 그럼 산소로 다시 바꿔서 순서대로 해서 가는 거. 평생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혈관 이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었던 거. 그거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했던 부분이니까 요거 여러분 잘 정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장에서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심장 했는데 심장에서 우리 심장은 박동이 뭔데요? 맥박이요, 맥박. 심박동. 그 심박동은 정상이라면 건강하다면 규칙적으로 뛰죠. 그럼 규칙적으로 뛰는 거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박동을 시작해주는 곳. 규칙적인 박동에 관여하는 곳이 어디다? 동방결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동방결절. 여기서 심박동이 규칙적으로 뛰게 도와준다고 이 부분이 오심방에 있습니다. 오심방에.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래 말하죠.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절을 하는 역할.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이다. 참고로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노란 색깔 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간다면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왔다면 껌이지.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정맥피를 모아서 오신방, 이때 신방은 오신방이야. 오신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대정맥인데 그 대정맥 중에서 어디에 있는 정맥피라고요?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피니까 하대정맥.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흉곽과 상지에 있는 정맥피를 모아서 간다 이래 말하면 상대정맥이 되겠죠. 되셨죠? 그리고 심장에 4개의 방인데 그 중에서 가장 두껍고 그리고 가장 압력이 가장 높아. 왜냐면 거기에 피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버텨줘야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굳은 살도 많이 배긴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좌심실이죠. 그죠? 아셔야 되겠죠? 좌심실. 그래서 좌심실은 일을 많이 해서 굳은 살이 배겨서 두껍기도 하고 압력도 가장 높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의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아셔야 되겠죠? 무슨 판막? 삼천판. 그죠? 그 다음에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은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천판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승모판이라고 했죠. 승모판.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판막이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있는 승모판, 이천판, 삼천판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었습니까? 대동맥 판막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폐동맥 판막 해가지고 심장에 위치하는 판막은 결론 몇 개 있다? 4개 있어. 4개 있는데 2개 판막 오심방 오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이천판, 그리고 또 대동맥 쪽에 있는 판막 대동맥 판막, 그 다음에 폐동맥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쪽에 있는 판막 폐동맥 판막. 4가지가 심장에 위치하는 판막이다. 되셨습니까? 그럼 이런 판막이 하는 일은 뭡니까? 눈 감고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역류 방지죠. 역류 방지. 그죠? 혈액이 거꾸로 올라가지 못하게 성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주는 일을 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호흡기계 구조 순서대로 하는 것도 기본이에요. 여러분 참고 아니야. 기본이야. 그래서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두, 후두, 기관지, 폐포 되셨습니까? 혹시 시험에서 하나가 중간에 이렇게 빠졌어. 그래도 여러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폐를요. 폐포라고 해도 돼. 폐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뭔데? 폐포거든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때 인두라는 이 부분은요. 소화기에도 구강, 인두, 식도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인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화기이면서 호흡기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음식물과 공기의 이동 통로다. 맞죠? 음식물과 공기의 이동 통로다. 그리고 이곳도 또 그 밑에 보시면 그러면 호흡기에서 실질적인 가스 교환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폐 또는 폐포라고 하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러분 호흡 조절 중추라는 거 있죠. 자, 호흡 조절 중추. 그래서 호흡 조절 중추 하면 어디다? 연수라는 거 여러분 당연히 아시죠? 연수. 그 다음에 호흡에는 크게 호흡을 조금 나누어서 조금 체인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쪼갰을 때 외호흡이라는 게 있었죠. 외호흡.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다? 내호흡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외호흡, 내호흡을 말할 때는 여러분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암기할 때 외폐혈 이라고 외우자 그랬습니다. 그럼 외호흡은 어떤 거다? 외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그래서 외우실 때 외폐혈이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외호흡은 폐와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외폐혈. 그 다음에 내조혈. 이거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내호흡은 조직과 혈액 사이의 가스 교환이다.
됐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참고로 하신다면 외폐혈 그리고 내조혈이라고 암기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 있죠. 우리가 호흡기계에서 비강, 인두, 그 다음에 후두로 가는데 이 후두는 몇 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9개의 연골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연골이라는 거는 물렁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렁뼈 연골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고 그래서 남자들 앞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목 부분에 그 부분을 아담의 사과다라고 불리는 그 연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다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갑상연골이라고 하겠죠. 그 연골의 이름을 갑상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연골의 이름에 갑상이 붙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갑상선하고 되게 가까이에 있는 거야. 갑상선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인 간호할 때 갑상선을 절제할 때 환자에게 갑상선 절제술 후에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뭐냐? 그런 문제 다룬 적 있죠. 그럼 환자에게 갑상선 수술했는데 말을 시켜보는 이유가 갑상선과 후두가 가까이 있으니까 후두는 우리가 발성 소리를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연골이 갑상연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하고 후두가 가깝다는 거야. 그럼 가까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후두 신경을 다치게 했을까봐 그죠? 수술하다가 후두 신경에 손상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갑상선 절제 수술하고 나서 말을 시켜본다라는 말 했던 적 있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후두개 연골이라는 거 있었죠. 시험에도 나왔었죠. 자, 후두개 연골이라는 거는 이거는 후두는 제가 물렁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두개라는 게 있어. 후두개는 후두의 막에다 생각하세요. 후두의 뚜껑이야, 뚜껑. 근데 이 뚜껑이 평소에는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어. 평소에는 열려있을 때는 공기가 쉽게 들어오라고 열려있는데 음식물이 만약에 들어왔어. 그럼 후두로는 음식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후두가 너뭐야 하면서 뚜껑을 탁 닫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후두가로 음식이 들어오면 막아버려서 음식물이 후두로 넘어오지 못하고 식도로 가게 도와주는 게 후두에 있는 막에다. 평소에는 열려있는 막에. 그 막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후두개라고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흔하고 위험한 병원체의 탈출 통로는 어디라고요? 호흡기계이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호흡기계에서 출혈이 있다면 그 출혈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객혈이라고 했죠. 객혈. 그럼 이 객혈은 주로 누가 걸려? 누가 해? 폐결에 폐암, 이렇게 폐에 문제가 있을 때 막 피를 토하죠. 예쁜 얼굴 창백한 여주인공들이 틱틱틱하게 손수건에 막 피 토하잖아. 객혈이잖아. 색깔은 무슨 색이었어요? 선홍색이지. 그런데 객혈하고 여러분이 뭐를 구별하자? 토혈하고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토혈은 위궤양, 위암 이런 사람들이 피를 토하는 거야. 같은 피지만 나온 루트가 달라. 객혈은 어디서 나온 거고? 호흡기계. 토혈은 소화기계. 색깔은요. 객혈은 선홍색이야. 토혈은 무슨 색이다? 암적색이에요. 암적색. 그리고 객혈은요. 거품이 있어요. 막 침가래 같은 게 나오니까 거품이 있어요. 그런데 토혈은 거품이 없어요. 뭐가 있을까? 음식물이 있겠지. 내가 오늘 먹었던 음식물 같은 게 같이 나오겠지. 그리고 또 기침하면서 나오는 게 객혈이에요. 기침하면서 나오는 거 되셨습니까? 함께 나오는 건 객혈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성분을 봤을 때 객혈은요 알칼리성이야. 반면 토혈은 위궤양, 위암, 위산 떠오르죠. 토혈은 뭐라고요? 산성이에요. 되셨습니까? 구별하실 것. 다른 게 다 헷갈리면 객혈을 알아두시면 반대로 좀 매칭하시면 되겠죠.
봐주시고, 자, 그 밑에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객혈시 간호입니다. 객혈시 간호입니다.